안녕하세요. 한적한 시골 뚝방길 옆에 있는 한국농산물 포장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이 대표님들, 또 그 다음에 농촌에서 농업 경영을 하시면서 올해는 무엇을 심을까? 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품목인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유튜브 강상규 소장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용기도 가지시고요. 그죠?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 있는 브랜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한평에서 시작된 이 가게가 70년을 이어오면서 지금도 한평 그 자리에서 그냥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그 성공 사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가게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일본의 그 도쿄 근교에 있어요. 기지조치에 있는데 그 한평의 기적에 이제 이 책도 있지만 오자사 양갱 가게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가게가 70년 전에 1951년에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그 딸이 이제 19살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이 팥을 가지고 경단을 만들어서 양갱을 만들고 모나카 두 가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특징이 있다면 양갱은 하루에 150개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3개씩 판매를 하면서 50명한테만 한정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그 이유는 150개를 만드는 그런 그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양갱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150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분의 특징이 그 원료를 또 좋은 걸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팥이 만약에 이제 벌레가 먹었다 하나가 그러면 팥을 다 그 전량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마솥에서 이 팥소를 이렇게 고다가 만약에 내 땀이 한 방울이 가마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은요 가게 문을 닫는다고 딱 이렇게 공지를 해요. 오늘은 양갱을 만들지 못해서 판매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영업을 쉽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까지 이분들의 정성과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최고의 맛을 우리가 찾았다. 그때만 이제 가게에서 팔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70년까지 오면서 이제 가장 맛있는 양갱을 만들면서 뭐 그렇게 가게 문 닫는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기지조치에 있는 오자사 양갱 가게를 한 5번 갔는데 이제 양갱 같은 경우는 50명한테만 파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줄을 서서 1번 표를 받아가지고 오픈하면서 제가 이제 교환해서 3개를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마 오자사 양갱 가게 가면은 양갱을 못 산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되니까. 저는 계획적으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주 체험을 하고 그 가게에 대한 모든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샀고 그 이후에 뭐 도쿄 갔을 때도 또 거기를 들리고 이렇게 해서 5번을 간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양갱은 팔고 그 다음에 모나카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나카 모양이 또 특징이 이 중국에서 1000년을 살아간다는 그 영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나카를 먹으면 이제 막 오래 살고 막 건강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준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마케팅 전략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분들은 최고 좋은 그 원료를 공급받아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열정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시킨답니다. 소비자를 향한 마인드를 무장하게. 그러면서 이 장애인도 2-3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면 이게 월급을 다 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오자사 양갱 가게는 아예 그걸 안 받고 그냥 자기네 그 비용으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경영을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름이 난 거죠. 그래서 아마 오자사 양갱 가게에서 한 평의 전체 매출이 1년에 42억을 이제 팔게 되는 상황으로 오면서 책도 이제 쓰게 됐고,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아주 줄을 쓴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기사도 봤는데 2년,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줄을 30m, 40m, 막 10m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한 병에 42억 판다는 게 이게 보통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오프라인으로 팔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재료, 그죠? 아주 평범하잖아요. 이 팥은 재료가, 원료가. 팥이나 콩이나 그죠?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고, 단 이분들은 최고 좋은 그 재료를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일본에서도 최고 좋은 그 팥을. 그래서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도 70년 동안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면서 이 매출도 많이 올리고 아주 소문난 유명한 브랜드가 된 것은 레시피와 경영 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귀농할 때 고구마를 하든 무엇을 하든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공주래도 알밤을 생산한다. 그럼 어떤 대표님은 전량 알밤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면서 연매출 10억 이상을 팔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농가 대표님들은 직거래가 힘들으니까 개통출하나 다 도매출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과 이런 것은 뭐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도 어느 분은 직거래로 성공을 했고 유명해졌고 어느 분은 직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이 다 아는 거지만 마케팅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벨렌빵집. 여기도 이제 계란 노린자잖아요. 150년 동안 오면서 계란 노린자로 5대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그 명성과 포르투갈의 명물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유명한 에그타르트도 계란 노린자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재료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레시피를 하느냐, 어떤 마케팅을 내가 구사하느냐, 나의 진솔함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은 많이 각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품목을 결정할 때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하시면 돼요. 가평에 가서는 잣을 하시면 될 거고, 나주에 가서는 뭐 배를 하신다든지, 그죠? 뭐 상주에 가서는 꽃감이나 뭐 샤인머스켓 포도를 한다든지, 그죠? 금산에 가서는 인삼을 한다든지, 공주에서는 뭐 밤을 한다든지, 이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면은 또 그 지역에서 토질에 맞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내가 귀농해가지고, 귀농도 한 2, 3년 준비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고정자산 투자 몇 억씩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단호박을 해서 안 됐다. 그럼 내년에는 또 청양고추하고, 그죠? 또 뭐 방울토마토 하고 막 바뀌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문제가 큽니다. 바뀌시면 안 돼요.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그 같은 원료라도 내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딴 사람들 안 돼도 나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귀농귀촌은 뭐냐? 농업 경영은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로 가면 된다는 거죠. 불안해할 거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감성 마케팅 시대에서는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담아서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 마케팅의 전쟁터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오자사 양강가게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품은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오자사 양갱가게 그 포장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잠시 옮기겠습니다.